우리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만나는 음식 분유. 아기의 평생 건강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유를 고르는 엄마들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유에 가장 가깝게 뭐 만들었다고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광고도 많이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애기 엄마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좀 좋다고 하는 것들. 모유 성분하고 좀 가깝게 그런 걸 보고 제품을 골라요. 수십 가지의 다양한 분유들 중 엄마들이 고르는 제품은 분유라는 문구 대신 성장기용 조제식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럼 성장기용 조제식은 무엇일까? 그냥 바로 먹이는 거랑 분유 이렇게 뭐 타서 먹이는 거 두 가지 있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이요? 현재 국내 대부분의 분유 제조사는 아기의 개월수에 따라 분유를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한다. 1, 2단계는 생후 6개월까지 먹는 영유아기 조제 분유, 3, 4단계는 6개월 이후에 먹는 성장기용 조제식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3단계의 성장기용 조제 분유로 표기된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조제 분유는 모유 대용품의 역할을, 조제식은 아기의 영양 보충식의 역할을 한다. 유성분의 함량이 60% 이상이면 조제 분유로, 그 미만이면 식품으로 분류되는 조제식이 된다. 그렇다면 많은 분유사들이 3단계를 분유 아닌 식품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4년 8월, 정부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조제유류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2월부터 시행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모유 수요 확산을 위해서 분유 광고를 금지할 것을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분유 광고, 바로 조제식 광고들이다. 모유와 성분을 비교해가며 분유인 듯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분유가 아닌 식품 광고다. 분유사들이 3단계 분유를 조제식으로 내놓는 이유가 의심스러워 보인다. TV 광고 역시 같은 맥락. 이런 사실을 우리 주부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오는데요, 계속? 계속 나오던데요. 그래요? 예, 난 봤는데요. 국적을 못하게 됐는데. 몰랐어요. 그 전혀 몰랐어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광고에 의존해서 분유를 고르는 우리 주부들은 조제식과 조제 분유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주부들이 분유 광고에 관한 법 규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조제식이란 분리대두 단백 등 단백질 함유 식품을 주 원료로 만든 영양 보충식이다. 모유나 분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먹는 영아용 유아식과 생후 6개월 이후 영유아를 위한 성장기용 조제식, 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성장기용 조제식은 성분 함량 면에서도 모유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기용 조제 분유의 경우 유당의 함량을 모유의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반면 성장기 조제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성장기용 조제식은 분명 모유 대용품이 아닌 보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함량을 60%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유당의 함량만을 줄였다. 유성분은 유단백과 유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단백의 경우 타성분으로 교체하거나 그 양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유당의 양만을 줄인 것이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유즙에 가장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의 성분인 유당. 특히 사람의 모유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단당류인 포도당과 갈락토주가 결합된 2당류의 유당은 효소나 산에 의해 분해된다. 또한 설탕, 덱스트린 등 다른 탄수화물로 대체가 불가능한 모유 탄수화물 성분이다. 유당은 아기의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 또한 뼈 성장과 체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칼슘 흡수. 유당은 장내 젖산 생성을 도와 칼슘의 흡수를 쉬워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유당의 함유 유무에 따라
칼슘 흡수율은 10%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당은 아기의 두뇌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당이 분해되면 포도당과 갈락토우즈라고 분해된다고 하였는데, 이 갈락토우즈는 뇌의 발달에 중요한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그 성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유당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이러한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유당의 분해 산물인 갈락토우즈는 뇌신경 조직 중 마일린의 구성물질인 세레브로사이드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다른 장기들하고 달라서 그 두뇌의 성장은 초기 성장, 돌이 될 때까지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때까지 성인 두뇌의 한 85%까지 두뇌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두뇌가 막 커나가고 또 두뇌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에서는 이 두뇌가 써야 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뇌가 써야 되는 고급 에너지의 원인 유당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단계 분유를 유당 함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조제식으로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3단계부터 먹는 양이 늘어나서 더 많은 양들이 늘어날 때 3단계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대부분 제대들이 3단계 조제식을 먹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말하면 많은 지금 80% 이상의 6개월 유아들이 분유를 먹이지 못하고 조제식을 먹이고 있는 게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관계자의 말은 우리나라 대형 분유사의 단계별 매출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6개월 이후 아기들은 먹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3, 4단계의 조제식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분유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 두 분유사의 공통점은 3, 4단계에 분유보다 못한 조제식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것은 엄마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식품 유형을 꼼꼼히 따져 우리 아기에게 맞는 분유를 고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유성분이 60%가 안 된다면은 그건 이제 모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유에 있는 성분까지도 좀 배제가 되는 거죠.